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작은 회사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노총각입니다.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. 일반 공병이었지만 차출이 되어 취사병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요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. 제대 후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. 요리 관련 자격증이나 학벌은 없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나름 그 식당에서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짬짬이 남은 시간을 투자해 한식, 중식, 일식 등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.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. 30대에는 내 가게를 가지겠다는 목표로 도전하였습니다. 그때까지 모은 돈과 대출로 작은 푸드트럭을 시작했습니다. 휴게소, 졸음쉼터, 공연장, 경기장, 박람회 등 나름 스케줄을 짜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.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푸드트럭이 9대까지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푸드트럭들과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고 있고 급식 관련 업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살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노총각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항상 남들 놀 때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친구들도 많이 잃었습니다. 그래서 몇 안 남은 친구들과 처음으로 같이 동창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.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기에 반갑기도 하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. 오고 가는 안부 인사 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, 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. 그렇게 몇 번의 동창회와 모임에 나가니 이제 다들 잘 알고 어색함 없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. 그때쯤 되니 돈을 빌리러 나온 친구들도 저한테 왔습니다.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지만 친구들과 돈 거래를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. 지갑에 있는 돈을 주며 여윳돈이 없어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. 불쾌하다며 화를 내고 가는 놈도 있었고 고맙다며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. 그날도 역시나 동창회 모임 중에 돈을 빌리려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. 최근에 남편과 이혼했는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있다 보니 직장도 못 구했고 그러다 보니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얼굴을 보니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. 벌써 시간 약 20년이 지났는데도 심장은 떨렸고 설렜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제 눈에는 그 친구가 이뻐 보였습니다. 평소 같았으면 돌려 말하며 거절했을 텐데 명함을 주며 내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. 다음 날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기로 만났습니다. 나름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사정을 들었습니다. 필요하다고 했던 돈만큼을 이미 뽑아서 그 자리에 나갔고 밥을 먹으며 빌려주었습니다. 그 일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. 그 후에는 새로 내는 가게 지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를 하였지만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. 이해할 수 있었고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며칠씩 일을 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. 그날도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일을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새로 내는 가게이기에 제가 직접 가서 서빙 및 조리를 하였습니다.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매장에서 시끌시끌한 것이었습니다. 나가보니 여자친구는 어떤 놈의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. 일단 여자친구부터 구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놈에게 물었더니 오히려 저한테 자기 마누라랑 놀아난 게 너냐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. 돈 없고 가난하면
그렇게 돈으로 유혹하고 마음대로 남의 마누라 데리고 놀아도 되냐며 깽판을 치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게 매장을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 불려 일단 그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 그 남편에게 상간남 고소장을 받았고 경찰에는 성매매 관련해서 조사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경찰서를 가보니 엄마 병원비라며 빌려준 1,000만 원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성매매 대가로 준 돈으로 둔갑이 되어 있었습니다.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여자친구는 어떠한 설명과 해명도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매장 공금도 많이 횡령한 상태였습니다. 너무나 큰 배신감과 황당함에 멍해 있었습니다.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황을 설명하였고 증거를 모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. 그 사이에 동창회 내에서는 파렴치한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.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번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각종 증거들 덕분에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빌려준 돈, 공금 횡령 등 각종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. 그제서야 선처해달라며 연락이 먼저 왔지만 이제는 제가 거절하였습니다. 그리고 오해는 풀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저에게 온갖 욕설과 비하했던 동창회도 더 이상 안 가게 되었습니다. 최근에는 그 여자한테 제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며 남편이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서 살겠다고 자기만은 선처해달라고 가게에 찾아왔지만 경찰을 불려서 쫓아냈습니다. 순간 진짜일까 고민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볼 때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아직 몇 개의 소송 진행 중이지만 큰 변수가 없으면 제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민사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빌려준 돈이나 횡령한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. 인생에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노력 중입니다. 이런 제 황당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혼자 속으로 삭히려고 하니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.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.